큰형이 돌아가신 지도 얼마 안 됐는데 형수님한테 새로운 사람이 생긴다는 게 내키지 않고요. 회장님이 부를 이용해서 우리 형제들한테 접근하는 것도 싫습니다. 미수는 집으로 가던 중에 편의점 탁자에서 찌뿌둥한 얼굴로 맥주를 마시고 있는 흥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냥 갈까 하다가 흥수가 걱정돼서 다가가 물었습니다. 흥수야, 무슨 일 있어?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이는데? 그냥 기분이 안 좋아서요. 토스트 가게 하는 게 힘들어? 생각보다 잘 안 돼? 아니요, 너무 잘 돼서 문제예요.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런 일이 있어요. 피곤하실 텐데 빨리 들어가 보세요, 누나. 흥수야, 나도 오늘 속상한 일이 있어. 나도 맥주 한 잔 마시고 가야겠다. 미순이 누나는 왜요? 우리 형이 누나한테 잘못해요. 그럴 리가 없을 텐데. 오늘 내 직감에 천수 형이 나한테 프로포즈 할 것 같았거든. 며칠 전부터 오늘 저녁 약속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천수가 뭔 일 있다고 약속을 펑크냈어. 근데 아무래도 미국에 있다는 부인이 온 것 같아서 불안해. 와, 영주 엄마 진짜로 한국에 왔어요. 미순 누나 정말 촉이 대단한데요. 사실 그 여자분 오늘 우리 편의점에 와서 알았어. 참 근데 이상한 소리 하던데? 그렇지 않아도 천수한테 말해주려고 했는데 그 여자가 부동산에 술도가 내놓는 것 같던데? 에이, 누나가 잘못 들었겠죠. 그 여자가 주인도 아닌데 어떻게 술도가를 팔아요? 나도 순간 너무 놀라서 잘못 들었나 했다니까. 부동산 업자랑 통화하면서 분명 그랬어. 상업용 부동산도 매물로 취급하시죠? 독수리 술도가 아시죠? 이랬다니까. 내가 천수 씨한테 얘기해 주려고 그 통화 내용 잘 기억해 놨어. 정말 이상한 여자네. 갑자기 찾아와서 무릎 꿇고는 잘못했다고 하면서 다시 살자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천수 형이 다시는 오지 말라고 해도 자기 맘대로 오고 도대체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전지 모르겠네요. 천수 형이랑 말하기도 껄끄러운데 누나가 말해줘요. 천수 형이랑 왜 껄끄러워? 무슨 일이 있었구나. 천수 형한테 말 안 할 테니까 얘기해봐. 약속한다고 미순이 말하자 흥수는 집에서 있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천수 형은 형수님 잘못한 거 없다고 하면서 내가 큰 소리 좀 치니까 날 때리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형수님이 지금 남자 만나서 재혼한다고 하면 그게 말이 돼요? 장수 형이 얼마나 통곡을 하겠어요. 평생 독수리 술도가에서 눌러 살 것처럼 하더니 배신을 때려도 유분수죠. 형수님을 친 누님처럼 생각했는데 정말 실망이 너무 크다니까요. 미순 누나도 내가 이해가 안 가요? 그렇구나, 형수님을 흥순이가 많이 좋아했지. 그래서 배신감이 컸구나. 형수님이 만나는 분은 어떤 분인데? 돈 많은 LX 호텔 회장님이랑 사귄다잖아요. 그것도 감쪽같이 우리를 속이고 그 회장님 만나러 갔다가 오는 거 우리한테 딱 걸렸잖아요. 근데 너는 형수님이 회장님 만나고 오는 걸 어떻게 알게 된 거야? 내가 어떻게 알았지? 아, 맞아. 범수하고 흥수란 거실에 있었는데 영주 엄마가 갑자기 방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우리한테 눈치가 없다고 하면서 형수님이 회장님 만나러 갔다고 말하더라니까요. 어머, 그래? 영주 엄마는 어떻게 그걸 알고 있었대? 형수님이랑 친한 것도 아니잖아. 그러고 보니 그러네. 어떻게 알았다고 했더라? 사돈어른이 통화하는 걸 들었다고 했나? 잘 생각이 안 나요. 흥수야, 넌 내가 어떤 사람인지 기억하지? 나도 너희 식구처럼 순진하게 살다가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하고 나니까 사람 보는 눈이 좀 생긴 것 같거든. 기분 나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영주 엄마라는 분이 좀 위험한 사람인 것 같아. 형수님이 회장님 만난다는 얘기, 진짜 너희를 위해서 진실을 말해주기 위해 해준 말일까? 글쎄요. 영주 엄마 성격에 우리를 생각해서 그런 얘기 해줬을 리는 없겠죠. 그치. 내가 그 입장이라면 당사자인 형수님한테 먼저 말하고 가족들이 오해할 수 있으니까 사귀는 거 빨리 밝히세요. 그렇게 얘기했을 거야. 그렇게 안 한 거는 철이 없든지 아니면 일부러 이간질하려고 그런 것일 수 있다고 봐. 만약에 집안 흔들어 놓고 정신없을 때 뭔가 하려는 거라면 정말 큰일이야. 뭘 하려고 그러는 건데요?
오늘 편의점에서 통화한 거 내가 좀 전에 얘기한 거 기억 안 나? 술도가 팔려고 한다는 말이요? 그 여자가 아무리 용을 써도 자기 명의로 된 것도 아닌데 어떻게 팔아요? 그건 명백한 불법인데요. 그 말을 듣고 미순이 힘을 주어 말했습니다. 흥수야, 내가 당해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법이고 뭐고 신경 안 써. 딴 사람들이 피해를 보든 상처를 받든 수단 방법 안 가리고 하고 싶은 일은 어떻게든 하는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아무것도 모르고 손 놓고 있다가 다 당하고 마는 거야. 당한 다음에 아무리 후회해도 당한 사람만 바보 되는 거지. 미순 누나, 내가 아는 미순 누나 같지가 않아요. 아픈 만큼 성숙하다고 하잖아. 나처럼 산전수전 다 겪으면 알고 싶지 않아도 다 보이더라고. 난 술도가 식구들이 너무 걱정돼. 참 이 말 해줄까 말까 그랬는데 말해줘야 할 것 같다. 천수 형이 얼마 전 영주 엄마한테 전화가 와서 통화하는 거 우연히 들었는데 돈 빌려달라고 전화 왔더라고. 천수 형이 내가 위자료 통장채로 다 줬는데 그 돈 어디다 썼냐고 화를 냈는데 아무래도 그 여자 지금 돈 떨어져서 온 거 같아. 그래서 돈 생길 수 있는 일에 혈안이 돼서 찾고 있는 거라니까. 얼마나 간땡이가 부었으면 이혼할 남편 집에 와서 3대째 내려오는 유서 깊은 술도가를 팔 생각을 하겠니? 그리고 그 여자가 술도가를 마음대로 들락날락하고 아무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마음만 먹으면 서류 같은 것도 슬쩍 가져갈 수 있겠네? 서류를 훔쳐가요. 영주 엄마가 그런 짓까지 한다고요? 그런 일도 미리 생각 안 하고 어떻게 술도가를 매물로 내놓을 생각을 하겠어? 흥수야, 지금 가장 큰 문제는 형수님 재혼 문제가 아니야. 그 영주 엄마라는 여자가 무슨 짓 못하게 막는 게 먼저지. 진짜 잘못하면 술도가 통째로 날아갈 수 있어. 미순이 누나,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할 수 있었어요? 술이 확 깨네요. 이제 내가 너희 술도가 식구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남일 같지가 않아서 그렇지. 천수 형이 잘못되면 내 인생도 안 풀릴 수 있잖니. 그렇기는 하죠. 흥수야, 형수님 일 말이야. 내가 알기로는 너네 형제들이 큰 형님 돌아가시고 나서 새 인생 사시라고 보내드리려고 이미 그렇게 생각했었잖아. 그런데 형수님이 감사하게도 술도가를 다시 일으켜주셨으니까 그 처음 마음으로 새 인생도 사시라고 하는 게 좋지 않겠니? 이렇게 반대해서 너희 식구들한테 남는 게 뭐니?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그렇게 살아야겠어? 네가 속상한 거는 이해는가? 그렇지만 좋게 생각하면 술도가도 살아나고 형수님도 행복해지고 둘 다 잘된 거니까 2배로 좋은 거 아니야? 네가 속상해하니까 내가 더 슬프다. 그래도 재혼 안 할 것처럼 믿게 하다가 갑자기 사람이 바뀌니까 화가 나는 거죠. 인생이 언제 내 맘대로 되는 거 봤니? 형수님도 처음에는 그렇게 하려고 마음먹었겠지. 그래서 온몸을 바쳐 술도가를 살려놨잖아. 그러는 과정에서 그 회장님 만나면서 상황이 변한 걸 거야. 내 인생에서 너무 나쁜 일을 겪고 보니까 좋은 사람들이 옆에 있고 또 사랑하는 사람 옆에 있는 게 가장 행복한 것 같아. 그래서 좋은 사람 만나면 이제는 놓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 그래서 천수 형을 놓치고 싶지가 않은 거야. 난 너희 형수님도 좋은 사람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 흥수, 너도 옥분씨 놓치지 말고. 그런데 그 영주 엄마라는 사람 때문에 여러 사람이 힘들게 될 것 같아 걱정이다. 어쩌면 좋냐? 저도 누나 말 들으니 걱정되네요.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요. 그래, 천수 형이라 화해하고 잘 상의해봐. 그런데 범수는 요즘 어떤 거 같니? 세리랑 어떻게 할 생각이래? 전 범수가 세리랑 잘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2사람만 봐서는 잘 되면 좋지. 그렇게 심한 원수 집안에서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이어지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 딴 사람들이 다 반대해도 전 아티스트로서 범수한테 2사람 사랑 응원한다고 말했어요. 너는 역시 아티스트답구나. 근데 그런 네가 마광숙 형수님의 사랑은 왜 이해 못하는 건데? 동생은 괜찮고 형수님은 안 되는 거야? 그건 경우가 다르죠. 뭐가 다른데? 그 회장님이 의도적으로 돈으로 밀어붙이는 느낌이라 싫어요. 그분이 술도가 도와주시고 납품도 연결해주시고 그게 뭐가 어때서?
난 순수하게 납품업체라서 도와주시고 우리 토스트가 맛도 있고 해서 그런 건 줄 알았는데 나 돈 이렇게 많은 사람이다. 과시하려는 거잖아요. 그럼 토스트 가게 잘 되는 것도 그 회장님 때문이야? 매주 2번 200개씩 간식으로 사간다니까요. 그렇구나. 그렇게 돈 자랑하는 것 같아서 싫으면 너 앞으로 그 주문 안 받는다고 할 거니? 그래서 고민이에요. 주문 취소하면 장사가 안 될 것 같고 취소 안 하려니 내가 해놓은 말이 있고 그러니까요. 흥수야 회장님이 뭐가 아쉬워서 너네한테 의도적으로 접근하겠니? 정신 차려 정말 걱정된다. 오늘 나한테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미순 누나. 흥수야 옥분이도 그래. 너한테 투자도 하고 그렇게 잘하는데도 왜 그렇게 마음 상하게 하고 그러는 거니? 옥분이가 많이 속상해하던데. 누나 오늘 저를 이해해주는 시간일 줄 알았더니 저 야단치려고 작정하셨어요? 그래 얘기 들어보니까 너 야단 좀 맞아야겠어. 나도 널 아끼니까 이해해주고 싶어. 그런데 너무 걱정돼서 그래. 너 형수님이랑 독수리 술도가 그리고 옥분이랑 토스트 가게 다 잃고 나서 후회할래? 아니면 나한테 그냥 지금 혼나고 정신 차릴래? 어떻게 하는 게 네 인생에서 도움될까 잘 생각해보라고. 알겠니 흥수야? 미순의 말을 듣고 기분이 너무 안 좋았지만 흥수는 비로소 현실을 직시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독수리 술도가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미순의 현실적인 경고가 그의 가슴을 찼던 것입니다. 그날 밤 흥수는 도무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미순 누나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고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편협한 시선으로 형수님을 대했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형수님도 인생이 있는 사람인데 나만 장수형 생각한 거 아니었는데 그렇게 마음을 다잡은 흥수는 광숙이 입원해 있는 병원을 찾았습니다. 회복 중인 광숙은 병실 창가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고 있었고 흥수가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서자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웬일이세요, 흥수 도련님? 광숙은 긴장하면서도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흥수는 말없이 광숙에게 다가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형수님 꼭 드려야 할 말이 있어서 왔어요. 흥수는 숨을 고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형수님께 너무 큰 상처를 드렸던 것 같아요. 제가 장수형 생각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형수님 마음은 보려 하지 않았던 것 같네요. 광숙은 아무 말 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흥수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동안 많이 생각해봤어요. 범수가 세리 씨랑 잘 되기를 응원하면서도 왜 형수님 사랑은 이해하지 못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흥수는 고개를 들고 솔직히 말했습니다. 이제는 마음 편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회장님과 잘 만나보세요. 형수님의 새로운 인생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술도가 지켜주신 것도, 그리고 지금 이렇게 다시 일어서려고 애쓰시는 것도 저희는 너무 고마워해야 할 일인데 제가 너무 늦게 알아차렸네요. 광숙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요, 흥수도련님. 이렇게 빨리 흥수도련님 마음이 바뀌실 줄 몰랐어요. 그동안 얼마나 속상했는지 몰라요. 도련님이 다시 와주시고 절 이해해준다고 하니 이렇게 기쁠 수가 없네요. 정말 행복해요. 광숙의 눈가엔 살짝 물기가 맺혔고 흥수도 말없이 미소 지었습니다. 병실 창밖으론 어둠이 조용히 내려앉고 있었고 두 사람 사이에 그동안 흐르던 감정의 벽이 허물어져 가고 마음의 응어리가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흥수는 자신도 모르게 가슴이 따뜻해지고 마음이 평화로워짐을 느꼈습니다. 광숙을 만나고 온 흥수는 조용히 방으로 돌아와 인터넷을 뒤졌습니다. 초소형 CCTV, 무선 전송 가능 소형 카메라라는 검색을 해 화분 속이나 액자 뒤에 숨겨둘 수 있는 초소형 렌즈가 부착된 카메라 5대를 바로 주문했습니다. 흥수는 설치해둔 카메라들을 점검하던 중 섬뜩한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이 술도가 집을 비운 사이 술도가 안채 쪽으로 조심스레 들어서는 여자의 실루엣이 포착된 것이었습니다. 화면 속 여자는 바로 강소연이었고 그녀는 익숙한 듯 광숙의 서랍을 열더니 인감도장과 등기부등본이 보관된 봉투를 꺼내 들고는 가방 속에 넣었습니다.
그녀는 주위를 살피며 문을 조용히 닫고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 놀란 흥수는 손에 들고 있던 태블릿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감정 싸움이 아닌 계획적 범죄 행위였던 것입니다. 카메라 영상 속 강소연의 모습이 흥수의 눈에 슬로우 모션처럼 각인되었고 그는 더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흥수는 천수와 가족들에게 강소연의 범죄 영상을 보여주었고 영상 속 그녀가 서류를 들고 나서는 모습을 본 천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울먹이듯 말했습니다. 저 여자가 술도가를 진짜 팔 생각이었던 거네. 흥수도 흥분하며 말했습니다. 형, 이건 명백한 절도고 사기예요. 법적으로 막아야 돼요. 천수는 고개를 끄덕였고 흥수에게 네가 큰일 해냈다 잘했어 진짜 잘했어 하면서 흥수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그리고는 천수는 바로 법률사무소로 향했습니다. 변호사는 영상 증거를 확인하고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가처분은 물론이고 형사고발도 가능합니다. 우선 술도가를 매도할 수 없도록 매매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즉시 넣겠습니다. 그리고 본인 명의 도용, 인감 도장 무단 사용, 절도 혐의로도 법적 처벌이 가능하니 자료는 제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날 오후 법원에 긴급 신청이 접수되었고 독수리 술도가의 등기부에는 매매 제한 조치가 걸렸습니다. 천수에게 그 소식을 들은 흥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앞으로 형수님을 도와 독수리 술도가를 지켜내겠다고 결심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흥수가 광숙의 마음을 이해하고 다시 좋은 관계를 회복하면서 가족들과 합심하여 독수리 술도가를 지켜내는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스토리를 전개해 보았습니다. 37회에서는 술도가의 식구들이 강소연으로부터 술도가를 잘 지켜내는 사이다 전개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개인적인 상상으로 구성해본 스토리이며 본 방송과는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